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월 6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참 힘든 하루였는데 여러분도 상당히 많이 오늘 좀 고생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시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지난밤에 뉴욕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했죠. 그 FOMC 회의록이 발표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무려 마이너스 3.34%나 떨어져서 그렇게 하면서 작년 2월 말경에 최대폭으로 그 이후에는 최대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S&P 500도 마이너스 1.94%, 다우도 마이너스 1.07%로 모두 하락했고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FOMC 회의록에서 조기 금리 금리 인상을 조기하겠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테이퍼링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골자가 된 연준의 그 회의록이 발표되면서 우선 이제 채권 금리가 반응을 했죠. 그래서 이제 10년 국채 같은 경우에 1.05%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특히 이제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우리가 이제 금리 오르면 성장주가 좀 어렵다. 기술 성장주가 이런 공시대로 기술주들이 좀 휘청거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희가 한번 짚어봤던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 그 첫날 1월 3일 날 거래됐던 그 좀 이벤트성 상승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시장이 그때부터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금리 인상이나 이런 그 FOMC 회의 내용에 관한 거는 어제 이미 저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시장 그 주변에서도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시작하는 우리 시장의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우리 시장은 그런 거 감안해서 미리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그게 제한적 영향권에서의 반응을 보였으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장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 시장의 그 전개 과정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출발부터 0.97%나 하락을 해서 출발을 했으니까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했죠. 그리고서는 한두 차례 좀 하락폭을 좀 좁히려는 노력은 했었어요. 그렇지만 오후 들면서 지수 하락이 오히려 더 깊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시장이 만만치 않은 그런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장 초반에 그 잠깐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매수폭이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폭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수가 좀 움직이는 변동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기관들도 오후 되면서 오히려 이제 매도 강도가 특히 이제 코스피의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금융 투자가 주로 이루어져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이 파는 거에는 금융 투자하고 연기금이 주로 코스피에서 매도에 섰다 이렇게 됐고 오후에는 개인들만 매수로 전환해서 마감 무렵에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 늘어났기는 했지만 결국 그냥 무너지는 지수를 어떻게 잡아내지는 못하면서 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1,807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들은 2,826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4,83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가 3,620억, 연기금이 1,422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것도 시작부터 1.59%나 하락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하락을 깊게 한 거죠. 어제도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반등을 어떻게 해보려고 시도는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시장에서 먹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 지수가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장 초반에 잠깐 매수를 보였던 외국인들도 매도로 돌아서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매도 강도를 높여갔고 특히 이제 기관들도 매도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주로 이제 누가 많이 파냐면 금융투자가 아니라 사모펀드가 많이 팔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쪽 사모펀드, 뭐 투신, 연기금 이런 데가 좀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263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들은 3867억을 샀어요. 순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기관이 이제 2456억을 팔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투신이 581억을 팔았고 사모펀드가 1007억을 팔았고 연금이 585억을 팔았고 금융투자는 27억만 팔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같은 기관이라도 파는 주체가 상당히 달라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는 980.30포인트, 어제보다 2.9% 하락했고, 코스피는 2920.53포인트, 1.13% 하락하고, 양시장 모두 좀 비교적 깊은 폭으로 하락을 해서, 뭐 미리 빠졌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제한적으로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뭐, 너무 그냥 바람이 컸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은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탈모제, 탈모 치료제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뜻하지 않게 대선 테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이제 뒤이어서 이제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국내 탈모 시장 규모 같은 것도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뭐 달러로 8천만 달러라고 그래요. 근데 뭐 2028년에는 1억 5천만 달러 정도 규모다. 그래서 뭐 탈모 인구가 1,000,000명이라며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근데 이제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탈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꽤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상하게 저는 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는 염색한 것도 아니고 탈모도 나이에 비해서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머리에 잘 새지 않는 거 하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머리가 나빠서 머리가 안 샌다 이러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또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1,000,000명이니까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쪽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알루미늄 관련인데 이거는 뭐 여러 차례 문제는 뭐냐면 알루미늄 가격이 굉장히 높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만 40%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알루미늄 가격이. 그래서 이게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자꾸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곧 톤당 3,000불에 육박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 관련 키오스크 뭐 이런 거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보였는데 이거는 중국의 위안화,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화 앱이 시험 버전이 이제 출시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에 맞춰서 그 국가 주도의 디지털 화폐 있잖아요. 그거를 출시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이쪽이 오늘 또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분 이제 어제 잠깐 난 다음에 들으셨지만 현대 글로비스가 대주 지분을 블록딜로 10%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 대주주의 정리 문제 이런 것들에서 재편하는 거에 대한 기대 뭐 그런 것 때문에 모비스도 그렇고 좀 그 관련된 것들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모비스는 오늘 12,500원이 오른 상태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이거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는데 카카오 네이버 이거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이 플랫폼 기업 이거가 너무 빠지니까 정말 어렵다 힘들다. 그런데 정말 힘들죠. 힘듭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8.15 모니터이나 뭐 다른 데 나가서도 김작가 TV나 이런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저는 이제 그 애초부터 지난번 한번 사건 있고 나서 플랫폼 사건 있고 나서부터 이거는 대선이 끝나야지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기업은 그래도 기술 성장주 영역으로 분리가 되잖아요. 뭐 이게 제조업을 하고 이러는 데가 아니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노이즈 안에 지금 들어 있어요. 특히 이제 현재 여당에서 지난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뭐 당 원내대표, 당대표 전부 뭐 이거 뭐 그냥 놔두고 보니까 뭐 안 되겠다 뭐 이렇게 갖고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플랫폼 기업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 뭐 아는 공공의 적처럼 그래서 뭐 골목 상권이 무너진 것도 니네 때문이다. 택시 기사가 어려운 것도 니네 때문이다. 뭐 자영업이 안 되는 것도 니네 때문이다. 니네가 뭐 이렇게 배달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 뛰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잡혀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그게 뭐 저는 정치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신 분들이 자꾸 질문해 주셔서 이거 대선 전까지는 그냥 있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삼성전자 이러면 이게 기술주지만 기술 성장주 맞지만 우리나라는 좀 독특한 구조라서 이게 제조업이면서 또 수출주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뭐 이제 다 특히 이 플랫폼 기업은 그 기술 성장 말하자면 꿈의 기업인 그런 게 이제 많이 있고 뭐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뭐 이 그 IPO 이슈 뭐 이렇게 해서 별로 이렇게 그 회사에 대한 분위기가 작년만 못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그 대선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이건 길게 보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질문해 주신 게 아니 뭐 어떤 종목은 긴 호흡으로 보려면서 이거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는 영역으로 제가 그 연말 특집에서 나는 이런 종목이 좋다 해서 이렇게 먼 데 있는 건 트레이딩인데 그쪽에 분류해 놓으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 설명하면서 그걸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이제 시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시장이 애써서 뭐 별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이 원래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이러면 오늘 종가까지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짐짓 뭐 아닌 듯 하지만 오늘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 FOMC 회의록이 공개를 되는 걸 기점으로 해서 제대로 이제 겁을 먹었죠. 여태 아닌 척 하고 있었지만 근데 이제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 시점에서 연준이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나온 거라고 보여져요. 그게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양적 긴축하는 속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조기 금리 인상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장이 겁먹는 게 뭐냐면 조기, 예, 빨리 금리 인상 우리 생각한 것보다 빨리, 예, 그것도 속도도 또 테이퍼링 속도도 빠르고 또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양적 긴축한다고 또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대규모로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제 회의록에 얘기하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게 조기, 뭐 속도, 대규모, 뭐 정당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덧붙여서 그 후에 금리 인상 후에 대차 대조표를 줄여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이제 돈을 막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뭐예요? 그 지금 그 자산 사주는 속도를 줄여가는 건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대차 대조표 줄여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양적 긴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풀어놓은 돈이 8조 8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빨리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주시장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이게 무슨 새로운 일이냐면 새로운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측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가끔씩 이럽니다. 진집 아닌 척 했다가 한 번씩 이렇게 벌러덩 자빠지고 또 그러면 얘 완전히 죽었나 이러면 또 그 다음날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시장을 놓고 뭐 여러 군데서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무서운 거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냐? 아니다. 시장이 너무 과잉 반응하는 거다. 뭐 이래갖고 뭐 그걸 가지고 뭐 여러 의견들이 이게 어쩌고 이게 어떻고 막 그러는데 제가 보면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게 진짜 무섭냐? 아니냐? 뭐 시장이 너무 과잉으로 반응하는 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새로운 불확실성 속에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걸 누가 합니까? 뭐 시장이 뭐 과잉 반응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게 아니라 무슨 이게 진짜 무서운 건지 아닌 건지 이것도 뭐 이제 지나가면서 시장이 소화해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새로운 불확실성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기점으로. 그러면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불확실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는 게 오늘 같은 시장에서 미국 시장도 좀 그런 경향을 보이지만 당연히 이제 꿈의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 미래의 가치를 이렇게 할인해서 현재로 가져오는 게 이제 미래의 가치. 그 다음에 현재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가치. 이건 이제 현재의 실제적인 기업 가치죠. 이거를 뒤섞어서 이제 우리가 토탈로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좋을 때는 꿈의 주식들이 막 그 미래의 기대 수익을 많이 끌어와요. 그쪽을 많이 이렇게 끌어와요. 근데 이제 상황이 이게 금리가 올리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할인할 때 그 할인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깎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존 프레젠트 밸류라고 하는 현가로 끌고 올 때 이게 굉장히 야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고 PER 주식이나 이런 거는 좀 피해가고 PBR이 낮은 쪽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좀 굴뚝산옥 같은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데 우리도 오늘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또 이제 이게 나오니까 이게 주시장 항상 이제 이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또 뭐 그러면 성장주가 가냐 무슨 이 시크니컬 이게 가는 거냐 또 이렇게 또 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우리가 이런 논쟁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우리 계좌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 전체적으로 이 시장에서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유동성을 축소한다는데 뭔들 되겠어요? 뭔들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보면 시장이 빡빡해지는데 돈이 줄어서 그러면 뭐 하루 있다 주거나 이틀 있다가 주거나 그거 차이지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아니에요. 뭐가 된다, 뭐가 간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은 절대로 어떤 종목으로 간다, 어떤 섹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면 돈 벌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떤 거냐면 그냥 다 걸어 놓는 거예요. 다 걸어 놔서, 얘 생각보다 많이 빠졌네. 이러면 조금 걸어 놨다가 올라가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팔아야죠. 그러니까, 잠시 뭐 상대적으로 얘보다 얘가 나아 보인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시장을 끌고 갔다?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올해는 뭐 우리가 다 알았던 거지만 연준에서 이제 금리도 인상하고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공포스러운 것들이 이렇게 툭툭 우리한테 던져질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기회와 함께 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과거의 예를 봐도, 과거에 이제 양적 완화했다가 양적 진축을 할 때, 그걸 보면 이런 얘기들이 발표될 때 일단 시장이 충격을 받아요. 어제 미국 시장, 요새 우리 시장이 이런 충격 받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충격을 받아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
이렇게 할 거다. 3월에 금리 인상할 거다. 근데 그러고 나서 금리 인상 실제로 할 때까지 주가가 빠지냐면 잘 안 빠져요. 한번 충격받고 오히려 올라가기도 해요. 주가가 올라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제로 금리가 올라갈 때 충격을 또 받아요. 시장이. 그건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충격 받아야죠.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충격을 받아요. 올라갈 때. 그러다가 진짜 이제 마지막 충격을 받는 게 어느 거냐면 진짜 유동성이 말라갖고 돈이 말라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시장이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 번의 충격을 일반적으로 이제 받아요. 이게 긴축할 때.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첫 번째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빠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기 속도도 빠르게 하고 양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게 다 정당성이 있어. 이렇게 툭 던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대응 전략을 우리가 여기서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시장이 3일 좋고 100일 나쁜 거예요. 근데 2020년 같은 시장은 흔히 보기 힘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간을 잘 활용해서 그 3일 좋자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3일 좋을 때 돈을 못 벌면 안 돼요. 주식 투자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갖고 뭐 우린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뭐 BBIG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도 이제 그런 거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우리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거 사야 아니에요? 그럼 시크릿컬 업종이에요? 조선 철강 이런 거 사야 돼요?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올해는 그렇게 하는 게 어느 한쪽도 치우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한 놈이 세게 끌고를 못 가요. 가다 보면 가만히 있던 애가 싸 보여요. 그러면 이제 글로 좀 가요. 그래서 걔 좀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이제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이익을 챙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아니 이 종목은 긴 호흡으로 보시려면서 무슨 트레이딩을 하냐? 올해는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긴 호흡으로 주식을 사시려면 적금 사시든 매달 얼마씩 사서 아예 쳐다보지 마세요. 그럴 자신이 없으시면 뭐냐?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대 수익을 10에서 15% 잡는다 올해. 그러면 어떤 종목이든 천없는 삼성전자라도 오르면 파세요. 10%가 넘었다. 그러면 팔아야 돼요. 팔기 시작해야 돼요. 그거 한 봉에 팔라는 게 아니라 제가 했잖아요. 내가 기대 수익을 10%로 잡았다 그러면 10%가 될 때부터 이제 분할해서 팔기 시작해야 된다. 그 어떤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으셔야 될 게 내가 20년 동안 삼성전자를 사서 부자가 됐어요. 이런 얘기를 여기서는 잊으셔야 돼. 그게 되는 장이 아니에요. 올해 장은. 긴축을 한다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주식시장은 돈은 가만히 안 있어요. 뭐 하면 그냥 꿈틀대고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돈이라는 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 보시면 돈이 뭐 이렇게 오랫동안 묶어놓는다고 가만히 있고 뭐 이러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글로 가거든요. 그런 게 심한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이거는 내가 긴 호흡으로 보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이권에 들어오면,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전체 계좌의 밸류를 체크하라.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물렸어요. 근데 빠졌다가 올라갔는데 내가 상가격에 못 왔어. 근데 여기서 다시 빠질 것 같아. 그럼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질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내 계좌 전체가 플러스가 나고 있으면 그래 얘 여기서 던지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시죠? 자꾸 이해 못 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 그 말씀을 드린 전체 계좌를 매일 체크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 계좌가 플러스 나면 어느 한쪽에 내가 원본에는 못 왔지만 그래도 얘가 여기가 이번에는 상투 같아. 그러면 거기서 걔를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올해는 긴 호흡이건 짧은 호흡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숨을 참으면 안 돼요. 숨 참다 죽습니다. 올해 장은 그런 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장은 이익 실현을 쫓아가면서 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는 60% 주식에 40% 현금이 있으니까
오히려 낫다. 그리고 뭐 팔지 않으면 손해 아닌데, 그거는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상황별 매매가 굉장히 중요한 때다. 그러니까 이 매매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기회가 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사야 되지 않느냐. 그건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60%, 그리고 제가 나는 이런 종목이 좋다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구성이 돼 있고 떨어질 때마다 그걸 사신 거라면 그냥 그거 갖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뭐 좀 밀렸으니까 주식을 확 늘린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직 아니에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매매 전략을 짜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내일 시장 끝나고 나서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